여기는 여수다방. 네, 여수다방 방송 12회째 맞았는데요. 저희가 참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한 단계 한 단계 오는 게 참 스스로 대견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저희도 자, 그러나 굴하지 않고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여수다방에서 좀 특별한,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한 분 모셨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나와주세요. 먼 길을 돌아 저희 곁으로 오고 있는 와, 맞죠? 조금 더 오세요. 어서오세요. 여기 앉아. 네. 여기 앉아. 막 이래. 장안의 화제죠. 정말 모든 방송사에서 섭외 1순위라고 하는 네, 소리. 움직였어. 네, 안아주고 싶다. 네, 소리인데요. 최근에 영화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소리라는 친구는 우리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가지고 데이터화해서 위치 추적도 하고 한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자, 이쯤 되면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가 뭔지 대략 짐작은 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12회 방송에서 준비한 주제는 바로 ROBOT. 맞죠? 네, 맞죠? 네, 로봇입니다. 짠나요? 그 이거? 며칠 네, 최근에 폐막한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로봇이겠죠? 네, 4차 혁명이었는데 4차 산업혁명. 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그 키워드로 바로 이 로봇을 꼽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12회 여수다방 주제로 로봇에 대해서 하나 둘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친구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데 그 영화 담당 기자께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영화인가요? 그죠. 네. 지난 11일에 개봉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좀 로봇의 주제를 다뤄보고자 했던 네. 것도 사실 헐리우드에서는 로봇을 주제로 로봇이 그러니까 로봇이 나오는 영화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렇게 로봇을 정말 만들어가지고 애가 직접 등장하는 영화는 저는 이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잖아요. 이런 건 깨알같이 그쵸?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정말 우리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네. 사람들도 로봇을 낯설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이 친구는 이제 아까는 저희가 이제 이름이 소리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름이 소리라기보다는 정말 모든 소리를 다 이렇게 감청하는 위성이에요 원래는. 네. 근데 이제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좀 나오긴 하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이제 스스로 학습하는 지능이 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무서운 얘기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저기 우주에 있다가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이 착한 일이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감청하는 난리 났어요. 그런 생각을 유저 하면서 아버님이시죠? 스스로 생각해서 그 족쇄를 풀고 스스로 지구로 떨어져서 대단한 친구예요. 대단한 친구여서 떨어져서 이제 해관이라는 이성민 씨가 나오는 네.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한국의 중년 아저씨를 만나서 그 아저씨가 잃어버린 딸을 이 친구가 찾아주려고 이제 같이 둘이서 모험을 떠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영화가 되게 이제 로봇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SF라기보다는 드라마에 좀 더 가깝고요. 이제 네. 딸을 찾아서 같이 떠나고 또 이 친구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걸 네. 또 이제 해관이 도와주고 네. 이러면서 서로 좀 누가 표현하기 ET 같은 얘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같이 교감하고 로봇과 인간이 교감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근데 사실 로봇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팔다리를 되게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형태가 갖춰진 로봇을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로봇이라 하면 꼭 그렇게 형태가 갖춰져 있는 것만 로봇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제가 얼핏 떠오르는 영화가 한 편 있는데 어렸을 때 매우 감명 깊게 본 영화입니다. 바로 허인데요. 어렸을 때 같다고요? 나이가 좀 몇 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속이려고 네. 어렸을 때. 대필 작가였던 남자 주인공 테오도르. 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매우 잘 어루만져주는 아주 따뜻한 사람인데 정작 자기의 마음을 가눌 줄 모르는 사람이죠. 그쵸. 이 외롭고 공허함을 어디다가 풀까 하는데 정말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구세주는 어떤 형태를 갖춘 인물이 아니라 바로 OS, 운영체제인데요. 이름이 사만다라는 그 여자 친구, 네, 여자분인데 그냥 처음에는 호기심에 넋두리를 하듯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 사만다에게 정말 전적으로 의지를 하게 되는 거죠.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고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내용인데 질투까지 하고요. 네, 이처럼 특정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로봇이라는 거는 매우 다양한 범주로 활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폰도 크게 보면 로봇이잖아요. 사만다의 그쵸. 초기 버전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수리랑 네. 시험을 하나씩 해볼까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3, 4폰을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해가지고 누가 제일 영리한 답을 하는지 한번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근데 제가 발음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닌데 인식 장애가 자꾸 일어나요. 누가 대신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이폰 버전부터. 아이폰부터 합시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죄송합니다. 동시에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로봇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미래가 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왜 이렇게 급해 마음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아까 계속 했던 소리 또 하고 있어. 네, 이상한 답변을 아니, 하네요. 원래 이제 아이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약간 답하기 어려운 질문 저걸로 다 퉁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그 S사 갤럭시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들을 보고 싶어요. 저희 국민들의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들을 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외치고 싶네요, 진짜. 네. 다음 연습을 한번 네. 해볼까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일 회피 질문. 네.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을 보고 싶다는 이 S사의 갤럭시가 매우 똑똑한 답변을 그럼 과연 똑똑한 답변일까요? 회피 답변인가요? 네, 아이 그 너무 도덕적인 답변이고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아까 근데 저희 테스트 해봤을 때 네. 반응 속도는 확실히 저는 시리가 제일 빠르다는 생각을 네. 하긴 했어요. 반응 속도는 되게 저는 빠른 것 대답하지 같고. 않겠습니다. 좀 더 기술이 필요하다겠다 생각을 하기도 했고. 네.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작게 보면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로봇화되어 있는 물품들, 기기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한 로봇의 사례들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희는 직업이 기자다 보니까 기사를 대신해서 쓰는 기자들을 대체하는 로봇들 이미 그런 기사가 송출이 됐죠.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저희 경쟁사에서는 이미 그런 식으로 여러 건의 기사를 송고한 것도 있고 특히 그 증권부 증권시황에서 로봇 기사가 로봇 기사로 대체될 확률이 많은데 이를테면 뭐 코스피가 등락했다 그쵸, 이런 네. 등락폭은 시황 수시로 기사. 변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알고리즘만 딱 체계를 갖춰 놓으면 사실 저희가 필요가 없죠. 그냥 데이터 값만 정확하게 넣으면 알아서 다 매우 정확하게 써주니까 물론 사실 네. 데이터 값을 기자들이 정말 공정 노동자처럼 시간대별로 이제 시황을 쓸 때 집어 넣어요. 그래서 네. 그 그쵸, 포맷이 있고 숫자만 바꿔. 예, 예. 시간데 그게 정말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한테 정말 필요한데 기자 입장에서는 이거 하는 시간 동안에 내가 너무 다른 단순 걸 할수 노동이니까. 있으니까. 네. 그런 단순 노동은 그냥 기계가 사람이 굳이 수치를 입력하지 않아도 시간대만 딱 맞춰놓으면 자기가 이제 알아서 수치를 수집을 해서 하는 거니까 참 편하죠. 뭐랑 프로야구 기사 엄청 많이 쓰고 있고요. 야구도 굉장히 무슨 타율이나 이런 거 따라가지고 이게 할 수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개발하셨다고 듣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네, 같은 스포츠 경우는 기사도. 수시로 뭐 점수가 그쵸, 그쵸. 변하고 네.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로봇이 더 똑똑하게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가장 최근에 또 뉴스에서 나왔던 게 이제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게 로봇이 된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사실 로봇이 이제 정말 이렇게 소리처럼 생긴 사람이 막 이렇게 트레이드를 하면서 하는 건 아닐 테죠. 이제 네.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걸 텐데 사실 컴퓨터 프로그램이 펀드를 운영하는 거는 이전에도 있었어요. 퀀트 펀드라고 해서 퀀트 펀드. 그렇죠. 이제 그건 기계적으로 뭔가 딱 프로그램만 설정을 해놓으면 네. 다른 그냥 인간 매니저의 주관이나 직관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정말 기계적으로 그냥 비율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펀드였던 건데 네. 이제는 그 컴퓨터가 리스크도 점검을 하고 투자 실행 여부를 결정을 하고 심지어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밸런싱이라고 그러니까 재분배를 할 수 네. 있는 기능까지 더해지는
맞아.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실 조금 더 발달한 로봇의 단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네. 지능에 있는 로봇의 단계인 것 같고, 저는 지금 이미 실생활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청소 있는 게 대신해주고 뭐 그쵸, 이런 그런 거. 것도 있고 네. 평소 우리 너무 일차원적이니까 좀 그렇고요. 근데 가장 범용화되어 있고 그죠. 많이 병원에 쓰이는 가면 거. 그 로봇 수술이 있어요. 그 다비치라고 네, 해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그 이름이 브랜드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계적인 정교한 노동을 할 수 있는 기계인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지능이 있어가지고 이 암은 위험한 암이고 이 암은 위험하지 않은 암이라서 이건 이거는 자르지 않겠어. 이 정도까지는 못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선배가 얘기한 거는 이제 그 리스크까지 파악을 한다는 건 조금 한 단계 나아간 단계인 것 같고, 범용화된 버전은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이게 판단은 인간이 하되 정교함, 인간이 할 수 없는 정교함을 이제 기계가 대신해주는 그 정도 로봇은 지금 거의 로봇 청소기 같이 이제 그리고 반복되는 행동을 대신하는 그죠. 그 정도 네, 상용화된 단계고, 뭐 얘처럼 생각하는 데까지는 사실은 아직은 가지 않지 않았나요? 네. 아직 그거는 이제 저희가 꿈꾸는 미래인 거고. 네. 그리고 소리의 그런 것 경쟁자가 이미 어디 2000년대 후반에 나왔었어요. 이제 일본에서 연기하는 로봇이 아. 있어요. 이게 제미노이드 F라는 여자 로봇인데요.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해당 영상 우리 동네 반찬 가게 주인 아줌마들이 아줌마 버전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레이디야. 근데 정말 동양인 여자 같아요. 네. 이제 그다 일본인스럽게 이제 눈 좀 이렇게 가늘고 네. 긴 생머리를 하고 있는데 멀리서 보면 로봇이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라서 근데 가까이서 궁금한 보면 게 그 배우도 휠체어를 타고 이거 움직이는 게 되게 힘든가 봐요. 걸어다니는 게 내가 볼 때 고도의 기술이. 근데 이제 그 2011년에 이제 그 뭐죠? 그 원전 사고를 네. 배경으로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 땅에는 아무도 살 수 없어서 일본이 이제 다들 국제적으로 이제 해외 사람들이 보내는 거지. 근데 거기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이제 그 죽음의 땅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간호 로봇, 극 중에서도 역할이 간호 로봇이야. 그 간호 로봇인 그 애가 이제 얘를 사랑으로 보다듬어주고 뭐 하는 건데 네. 놀랍게도 정말 로봇 연기가 괜찮아요. 이게 아니고 로봇이 연기를 하는 건데 잘하나요? 잘하나요? 근데 봤는데 나는 조금 무섭더라고요. 근데 당시 이제 최초의 그 로봇 배우 연기 어땠나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기사님. 이게 정말 미세하게 이런 표정 같은 거를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대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표정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대신 이제 걸어다니지 못하더라고요. 똑같네요. 소리 친구가 거기서 연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저희가 사실 로봇과 함께하는 그 로지 퓨처 장밋빛 인생에 대해서만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려와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책도 하나 있죠. 인간은 필요 없다. 네, 최근에 나온 섬뜩한. 책인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안 봐서 죄송해요. 사실 그 책 내용이 그거예요. 이제 인간이 하던 일을 이게 정말 빠르게 로봇이 네.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서 잠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간과 기술의 조화로운 공존 이런 걸 하기에는 네. 이제 인간이 그 속도가 너무 너무 빠르다는 거지. 인간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다 보니 네. 이제 인간은 필요 없어지는 그런데 네. 그 책의 원제가 그거예요. 그 인간은 정말 뭐 말 그대로 그거죠. Humans need not apply. 발음 너무 안 좋나 얘기해서. 그러니까 거의 그거예요. 인간은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건 거지. 더 이상 진짜 필요 없어. 그치. 네. 그러니까 그치, 뭐. 인간이 점점 밀려남으로써 이제 도태되고 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뭐 진짜 로봇 요만한 칩에 들어있는 지식과 방대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인간의 뇌에 담긴 거랑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말 그대로 슈퍼 처리 과정이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잠식되고 도태되고 그러니까 뭐 인간의 모든 것을 이제 로봇이 대체한다라는. 그 영화 제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로봇이 인간 세계를 점령해서 뭐 인간 살아남은 뭐 2인, 3인이
그 인간 세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로봇과 다툼하는 그런 영화 그런 거 너무 있었던 많은데요. 것 일단 같아요. 터미네이터 네, 추천해드릴게요. 제가 너무 많아서 지금 네, 그쵸. 오히려 너무 많아요. 제목이 그거는 하나- 인간의 약간 네. 근원적인 공포? 그치. 왜냐하면 사실 로봇을 처음 개발할 때 할리우드에서 가장 그쵸. 화두가 예, 되는 왜냐면 노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노예를, 그러니까 내가 하기 네, 싫은 그치.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개발한 게 로봇이었는데 그렇게 만드니까 이제 무서운 거죠. 얘네가 나보다 똑똑해서 날 지배하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가 네. 과거 지배했지만 요즘에는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도 그게 나와요. 네. 네. 과거 그 산업혁명 초기 때는 이제 이 일자리들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그 사람들이 다 그쵸, 그쵸. 기계한테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어쭈 우리 일자리 빼서 기계들 다 때려부수 해서 네, 러다이트가 일어났는데 네. 지금은 돌이켜보면 아닌 거죠. 얘를 어떤 누가 우리 이제부터 스마트폰 네. 절대 쓰지 마, 컴퓨터 쓰지 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거부할 수 없으니까 없는 함께 가야 된다는 네. 이제 화두로. 그런 집에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공존. 네. 무섭잖아, 집에 네. 나간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좀 더 가깝게, 다정하게. 네. 그 저희가 사실 전문가가 아님에도 로봇을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 그 저희도 다가올 로봇 시대가 매우 기대가 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키워드가 돼버렸는데요. 앞으로 저희 앞에 펼쳐질 미래가 궁금하기도 하고 특히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기사를 쓰고 보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저널리즘의 영역에서도 어떻게 로봇이 일조할지에 대해서도 매우 궁금합니다. 앞으로 다음 주제에서는 좀 더 로봇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볼 텐데요. 정말요? 네, 저희가 한 20회 방송을 넘어서는 일본 갔다 오고 나서 계속. 그리고 만약에 좀 로봇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 싶으면 저희 서울경제신문에서 로봇에 대해서 시리즈로 그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RNG고요. 참고하시면은 로봇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고 또 더 궁금하시면 또 서칭도 해보면은 많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친구 몸값이 어느 정도인가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거 다들 한 번씩 물어보고 싶어요. 이 제작비에만 네. 1억 8천만 원 가량 들었다고 하고요. 네. 근데 몸이 약해요, 얘가 생각보다. 그래서 자꾸 사실 오늘도 네, 목을- 그렇죠. 혹사 네. 약간 이렇게 아직 조금 많이 힘들하고 그래서 네.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뭐 비용이 좀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35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영화에 보시면 막 그렇구나 그래. 그래서 그 이성민 씨가 막 들고 뛰고 막 그래요. 근데 너무 무거워서 못 들어서 조금 가벼운 버전도 하나 있다고 하나 하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깜짝 네. 놀랐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무거웠다고 네. 힘드셨다고. 야, 너 살 좀 빼. 무거웠다고. 참 섭외 1순위라 모시기 대단히 힘들거든요. 요새 사실 이렇게 병이 난 이유도 너무 스케줄이 빡빡해서 네, 그런 걸로 바빠요. 알고 있는데 오늘 저희 여수다방 특별 게스트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여수다방 12회 방송 이걸로 종료를 하고요. 앞서 저희가 공약상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회 방송을 넘어서는 좀 로봇에 대해서 아주 진득하고 심도 있게 준비를 해서 방송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고 네. 여기는 여수다방.